근데 지금 저는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또 네이버예요? 네, 지금 네이버. 이제 카카오는 다 왔다. 다 왔다고요? 네. 왜요? 현재 주식시장 또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김 작가님이 처음 나오셨으니까. 예, 뭐 주식시장 만만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최근 만난 투자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2020년을 빨리 잊어라. 2020년을 빨리 잊는 게 여러분들 그 매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증권사를 다니는 동안에 2020년과 같은 장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나요? 예, 물론 제가 이제 뭐 그 2000년대에 코스닥 붐이 있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코스닥 붐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고요. 그때 코스닥이 한 2,800 정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상한가 6번 맞아보셨습니까? 점상? 야, 점상을 6번 맞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겠죠. 10시면 퇴근하고 싶고요. 그래야 다음날 되면 또 점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에 깨면 배시시 웃어요. 빨리 장이 열려야 또 점상이니까. 점상 6번. 점상 6번. 점상 6번이 몇 배죠? 아, 근데 6%밖에 안 됐어요. 그때 상한가가. 그래서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돈을 벌었다라는 건 아니라 기분이 정말 상한가 딱 점상을 찍고 있으면 이게 흔들리다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점상 6번.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물론 요거 이제 뭐 과거 얘기고 뭐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증시가 올라오곤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 어떠한 주식이든지 순환매가 돌면서 다 올랐었던 상황은 굉장히 보기 힘든 장이다. 그래서 2020년에 주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2020년을 잊으시는 게 좋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기보다는 꾸준히 수익을 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2020년이 좀 너무 급했죠. 그렇죠.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주식에서 몇 프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마음 먹냐라면 많은 분들이 은행 수익률보다는 좋게 그리고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를 꾸준히 내겠다라는 어떤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 시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어렵죠. 이제 수익 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쉽게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식에 얻어 맞으실 수밖에 없고요. 주식에서 정말 이 주식이라는 게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면 저도 하나의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직장에서 월급 몇백만 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쵸. 그 정도 이상으로 주식에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진짜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주식이 좀 왜 빠진 거예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라는 명백한 수급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주식 시장에 보면 그 주말에 고객委託금이 67조에서 68조까지 3조가 늘었어요. 늘었어요? 3조가 늘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 뭐 이제 카카오뱅크인가 페이인가 뭐 그런데 이제 상장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3조가 늘었다라는 것은 현재 고객委託금이 이제 그 65조에서 70조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IPO가 있을 때 확 늘어났다가 75조까지 늘어났다가 IPO 하고 나면 좀 빠지곤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65조 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대기 자금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저는 주식시장이 왜 못 오르냐 최근에 지금 7월 하순인데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새로운 게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재료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런 우화를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기차역 앞에서 이제 구두 닦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두를 닦으면서 주식 얘기를 그레이엄 앞에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이 구두를 닦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회사 속된 말로 객장에 스님들하고 애기 여부나 아줌마가 나타나면 주식은 이제 끝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자회사들 상장 얘기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주식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기관 동향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현재 지금 8만 전자를 못 찍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떠한 실적을 보일지 다 아시죠?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럼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할 수 있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고객委託금이 있는 한 개인들이 그렇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횡보한다라는 거죠? 횡보하죠. 주식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그렇다면 하락이냐 횡보냐 상승이냐라고 놓고 볼 때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횡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0년을 빨리 잊으시라는 게 견디면 저는 이긴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견딘다라는 게 방치와 견디는 건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방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특별하게 이상이 없나만 체크하시고 오히려 HTS를 꺼버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야 오늘은 8만 원, 오늘 7만 9천 원, 오늘 8만 1천 원, 오늘 7만 9천 원, 오늘 8만 1천 원. 이거 매일매일 보신다고 삼성전자 올라가나요? 아니 아무 도움 없죠. 아무 도움 없어요. 차라리 지금은 꺼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근데 껐는데 삼성전자 급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약 주문을 걸어놓으세요. 예약 주문 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급변했을 때만 나한테 알림이 오게 된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급변하면 나한테 알려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차라리 HTS, MTS 안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새로운 게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재료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횡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따른 뭐 한 가지씩 이유나 뭐 신호가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른다면? 오른다라면 뭔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7월 중순에 올랐던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증설 이슈가 있었죠. 이 증설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뉴스다. 증설이라는 게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방 산업에 있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도 증설, LG 화학도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증설, 그다음에 소재단에 있는 첨보라든지 SKC라든지 뭐 포스코 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증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이 업황은 개화가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물량을 만들어내는 족족 팔릴 것이야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지금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아버리잖아요. 5월부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해서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다시 카카오로 끝나고 났고 지금은 7월 중순부터는 저는 지수가 순환매를 돌린다라고 봐요. 지수가 올랐다가 지수가 빠지고 그런 식의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한 신호를 포착하기보다는 올라갈 때는 새로운 뉴스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락할 때는 지금은 밑에 워낙 고객이 다 풍부하기 때문에 하방을 좀 이렇게 받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네요. 지금은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증시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낙관론자냐 비관론자냐고 보면 저는 비관론자예요. 근데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빠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빠질 만한 요소도 별로 없다. 워낙 지금 경제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체 산업의 70%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타이어를 비행기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 화물은 무게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타이어 업계가 한 달 전 여러분 뉴스 검색해 보시면 배를 못 구해가지고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비행기로 실어 날랐어요. 그런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물론 양극화 시대이긴 합니다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지금 최근 투자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없다. 특히 외국인들만 놓고 보면 보통 외국인들을 워낙 강세일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원화가 물론 1140원대 후반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찍고 지금 현재 1140원대에 있는데 물론 원화 약세죠.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간헐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그렇게 뚜렷하게 방향성을 모색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중국 펀드 가입할 때 중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디테일한 것도 보지 베트남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외국의 기관 자금도 있지만 외국인 개인 자금도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들이 중국 펀드에 가입하면 결국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에 있는 톰이라는 사람이 신흥국 펀드에 가입하면 그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흥국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답안 나오는 인도, 브라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톰이 은행 가가지고 제가
수익률 좋은 신흥국 펀드에 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보면 코리아, 인도, 뭐 브라질 이런 거 있으면 신흥국에 가입할까요? 선진국에 가입할까요? 아무래도 선진국 쪽이 낫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자금 여력이 없고요. 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펀드에 대한 것들, 우리가 또 여러분들 기관이 왜 작년 2020년에 주구장창 팔았느냐라는 것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직접 투자보다 펀드 수익률이 더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드를 환매해서 직접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계속해서 환매에 응하기 위해서 펀드를 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기관은 매도를 했고 네. 그걸 갖고 여러분들은 찾아서 직접 투자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아졌고 지금 다이어스러운 것은 펀드 환매가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미국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현재 지금 어떻게 투자할 만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할 만한 여건은 조성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급 논리로 들어가 보면 역시 개인이 주도하는 미국도 그렇고 네. 국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쏠림 현상들이 다소 나타나는 거죠. 미국도 일부 종목들이 치고 간다라든지 우리나라도 일부 종목들이 치고 간다라든지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이 이제 재료가 예. 없다고 하셨지만 예. 2분기 이제 7월이니까 2분기 예. 실적들이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곧 있으면 뭐 네이버도 예, 나온 이번 걸로 주에 알고 나오죠. 있고 하는데 예. 사실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도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안다라는 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보면 아이가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갑자기 아이가 정색을 하고 와서 아빠,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 거야. 얼마나 이쁩니까? 이쁘죠. 그러면 학원도 좀 끊어주고요. 비싼 학원도 좀 끊어주시고요. 네. 용돈도 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중간고사 때 성적을 분명히 몇 등까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다 지원해주죠. 해주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성적, 좋은 성적. 성적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어서 밸류 다 땡겨왔어요. 네. 다 땡겨왔고 주가 다 올려놨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죠? 2020년 안 좋았잖아요. 근데 2021년이 좋아질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해서 다 땡겨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에요. 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그래 내가 너 믿고 여태껏 투자했어.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럼 이제 크나큰. 그 손이 올라가는 것처럼 네.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아니라 현재의 밸류를 인정하는 확인하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기조 효과라는 단어도 이제 슬슬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네. 우리가 2021년 1, 2분기는 기저 효과, 2020년에 워낙 죽을 썼기 때문에 이때보다 좋아졌으면 좋다라는 건데 워낙 좋아진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죠? 역기저 효과. 네. 오히려 조금 좋아지면 이거밖에 안 좋아졌어? 지난 분기에 20% 늘었다며 왜 지금 10%밖에 못 늘어?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바다는 시간 온다는 무서운 게 있잖아요. 네. 금리 인상. 그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늦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받아놓은 시간은 거기 있고 그 사이에 경제는 빠르게 올라와야 되고 네. 빠르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목을 잡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시장에 있어서 현재 지금 실적이 네.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오히려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뭐 2분기 실적 시즌은 다가왔으니까 네. 좀 소장님 어떤 섹터 및 종목 실적 좀 좋게 보고 계세요?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네. 뭐 IT라든지 여러분 답답해하고 있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조선, 자동차, 네. 철강, 화학 다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주가가 왜 못 오르냐라고 보면 다 개별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다 개별적인 이유. IT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개인들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기관들이 삼성전자 굳이 사가지고 끌어올려서 자기와 벤치마크 지수를 올려놓을 필요 없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앞으로 이제 내재화에 대한 불안감 네. 이런 것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주주한테 어떻게 보면 저는 과감히 얘기해요. 배신 때렸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 못 오르는 것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 픽아웃에 대한 논란들. 네. 그다음에 자동차는 왜 안 오르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와 실적이 2년 동안 괴리가 생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실적은 개판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무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야, 수주가 좋은데 왜 회사는 적자야? 삼성중공업 왜 유상증자를 감자와 유상증자를 이런 거 혼돈이 오다 보니까 주가 못 올라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서서히 움직이는 그런 장이 계속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뭐 실제 유독 좀 좋게 보일 것도 보이나요? 지금 다 좋은데 지금은 어떤 한 섹터를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IT 소재가 됐던, 2차전지 소재가 됐던, 부품 아니고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 파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재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소재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르거든요. 하나는 기대감으로 오르고요. 하나는 실적 베이스로 갑니다. 지금은 기대와 실적이 같이 맞물려 가는데 여기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상승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 보시는 좀 약간 섹터별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좀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과연 이쪽은 투자해도 좀 괜찮은 섹터인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지쳤죠. 삼성전자는 진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근데 지쳤다라고 표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되게 투자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삼성전자 투자해서 더블 이상 수익을 내겠다, 20, 30% 수익 내겠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은행 수익률 이상을 보고 안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2020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워낙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로도 30, 40%가 수익이 나네. 근데 삼성전자는 긴 시계열로 보시면 그렇게 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 내가 3년 내 은행 수익률 평균 1년에 한 3, 4%씩만 났어도 나는 투자에 성공한 것이야 라고 이제 느끼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왜 1, 20%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가서 나한테 왜 1, 20% 수익을 안 줘? 삼성전자 그런 주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냥 삼성전자가 그런 주식처럼 보인 거지 삼성전자 그런 주식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지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나 8만 전자에 샀는데 왜 안 올라가? 라는 것은 삼성전자는 그냥 저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느긋하게 주가 안 보고 주가 일희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에 열심히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느긋하게 보고 계속 모아가도 되는 기는 회사이긴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는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보면 제가 책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 중에 물타기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저자들이 쓴 책 말고요. 외국 유명한 돈 벌었다라는 분 중에 물타기라는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여러분 물타기를 하라라고 쓴 책을 발견하시면 제보해 주십시오. 해외 저자 중에 물타기를 하라라고 쓴 책이 있는 것들 돈 버신 분이에요. 돈 버신 분이 그렇게 쓴 책이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뭘 드릴까요? 뭔가 어마어마한 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호텔 뷔페 식사권을 드릴게요.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네, 좋습니다. 특급 호텔 뷔페 식사권을 제가 2장을 드릴 테니까 그만큼 물타기를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물타기가 아니라 모아갈 주식은 맞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개념으로 단가를 낮춘다라는 개념보다는 물타기는 모아간다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라미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식처럼 모아가는 개념은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자 그럼 2차 전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쪽에 제가 다른 채널에 출연한 소장님 방송을 보니까 뭐 요쪽을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반도체의 쌀 같은 쪽이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뷰가 바뀌었습니다. 그새 바뀌었어요. 주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게 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사물끼리 대화를 하려면 2차 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ESS 장치 같은 2차 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LG화학이 먼저 주주의 배신을 때렸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 나가서 LG화학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LG화학은 여러분들 버핏 많이 추종하시죠? 버핏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주주. 왜 물론 이제 그동안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이 2차 전지를 먹여 살렸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하지 왜 물적 분할을 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LG화학은 배신을 때렸다. 그리고 뒤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배신을 때렸다. 그렇다면 살 건 삼성 SDI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회사들마저도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를 한다. 그럼 내재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주식이 됐다. 따라서 2차 전지의 완성 업체를 투자하실 바에는 오히려 내재화에 따른 판매처가 더 늘어난 소재 업체에 투자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뷰를 올 봄부터 바꿨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 3개월, 지금 몇 개월 지난 정보잖아요. 한 몇 개월 정도 됐죠? 제가 그게 지금 이제 김 작가님 보셨던 아까 방송 한 2월 달에. 네, 2월 달에. 한 이제 4, 5개월 지났는데, 그때는 그런 다른 자동차 완성업체에서 내재화 이런 계획이 별로 없었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아니, 네가 그땐 그러고 왜 지금 뭐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채널들을 쭉 보시면, 나름대로 변화된 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요건 변했다라고 이제 방점을 찍고 말씀드려요. 소장님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그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요즘 베스트셀러죠. 어마어마한 책이죠. 거기에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피터 린치가 나한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아라.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 나도 잘 모른다. 피터 린치가 솔직한 거. 두 번째, 내 생각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게 두 번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도 지금 뭐 얘기를 했다가 바뀌면 바뀌었다라고 저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떠한 댓글이 달려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제 생각엔 그 월가영 피터 린치님은 잘 은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퇴하셨기 때문에 그 책이 계속 잘 되는 거죠.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수익률이 더 좋았던 거 아세요? 진짜.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아요. 그 펀드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마젤란 펀드? 아니, 마젤란 펀드가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펀드. 개인이 지금 하고 계세요? 예, 개인이 하고 있어요. 개인 친척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근데 월가의 영웅은 여러분들은 한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좋은 책이죠. 예, 국일 출판사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거 한 10번은 읽어보실 책이에요. 저는 관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출판사를 통해서 그 책을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로 찍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도 국일 출판사에 있는 분들하고는 잘 아는데 창충동에 있잖아요. 거기 가면 족발 먹기가 좋아요. 아무튼 뭐 여담입니다. 갑자기 장충. 여러분 족발은 만족오양 족발이 제일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세 번째. 네이버 카카오 속한 이제 인터넷. 요즘에 카카오가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 제가 카카오 주주거든요. 제 초창기부터 주주였는데. 제가 호 13만 원에 작년 이맘때 그 모 방송에서 출연진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분이 현대차 25만 원 간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조용히 카카오 25만 원에 더 빠르게 호 13만 원대. 그러니까 갑자기 사회 보시는 분이 저를 무시하고 현대차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좀 뭐 카카오는 좀 약간. 카카오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 저는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또 네이버예요? 네, 지금은 네이버. 이제 카카오는 다 왔다. 다 왔다고요? 네. 왜요? 카카오, 그러니까 다 왔다라는 표현에 죄송합니다. 좀 주주신데 카카오 네이버 중에 갖고 계시는 것들은 좋아요. 뭐 갖고 계신 종목은 저는 경제학 용어로 무차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갖고 계신 거 그냥 갖고 묵직하게 버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새롭게 산다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사시라고 일단 둘 다 좋게는 보신다는 의미죠. 둘 다 좋게는 봅니다. 그중에는 네이버를 더 좋게 본다. 지금은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이맘때 호 13만 원대 카카오를 말씀드렸을 때 샤워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제 그 뿌려놨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다양한 부분들을 뿌려놨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리포트를 봤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2020년에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리포트가 조심스럽게 나왔을 때요. 그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카카오로 방송에서 얘기하면 웬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하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여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흑자 전환되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10년째 적자 가격대네. 그러면 지금 사서 2년 내에 더블만 먹자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1년 한 반도 안 돼서 6배가 났죠. 6배가 났죠. 그렇게 쭉쭉쭉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지만
제 차를 바꿔준 카카오가 됐죠. 효자 노릇을 했죠.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요. 2000cc인가요? 3000cc? 예? 3800cc입니다. 굉장히 딱 제 아닌가요? 제로 바꿨는데 네네. 저는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벤저민 그레이엄의 우화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를 알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네이버를 얘기하면 뜬금없이 1년 사이에 바뀌었어. 웬 네이버? 근데 네이버가 현재 광고 수익 비중이 70%예요. 카카오는 49%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 2년 기다려서 네이버를 물론 더블을 먹기는 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네네. 2년 투자한다라고 보면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이 오히려 모르는 부분들. 저는 제가 제 투자 스타일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미 건드리고 아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먹잘 것 없다라고 보는 주의이기도 합니다.